올해 장마철은 유난히 갑자기 찾아온 기분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폭우로 쏟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올 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다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맘때쯤 시작되어 평균적으로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장마. 그 첫 비 소식만으로도 해당 지역들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 기간 중에 이 정도의 비가 몇 번이나 더 올지 생각하면 말 그대로 물샐 틈 없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서해를 건너 중국에서는 한국이 호우 피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괘씸한 반응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작 한국의 피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난리가 난 것은 중국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인들은 슬기롭게 이 계절을 극복해서 속 좁은 중국인들의 콧대를 눌러줘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의 폭우는 기상청도 예견하지 못한 그야말로 기습적인 재해였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광주와 전남 지방이었는데요. 기상청은 당초 이 지역의 예상 강수량을 20에서 80mm로 내다보았으나 실제로 내린 비는 시간당 50mm에 총 300mm 수준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불과 30분 만에 호우특보로 격상됐고 실시간으로 특보를 내리는 상황이 되니 시민들은 이에 대응할 도리가 없었죠. 광주 등 도심지에서는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와 지하주차장 등이 물에 잠겼고 교외에서는 농경지 1924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 한 분이 궂은 날씨에도 숨은 주변 부유물을 제거하다가 실종됐고 안타깝게도 이튿날인 29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흙과 나무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되는 등 남부 지방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수량이 엄청났던 탓도 있지만 기상청은 물론 시민들도 장마 초장부터 이렇게까지 큰 비가 쏟아지리란 생각을 못했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기후 변화를 새삼 체감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폭우가 오기 얼마 전까지 광주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댐이 말라서 제한 급수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비 한 방으로 저수량이 2배로 늘어나 오히려 방류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아직 비구름이 건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비구름이 쉴 틈도 없이 한반도 한복판 중부지방을 때렸는데요. 이번에는 즉시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중부지방에 최대 150mm,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2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 춘천 등 동북부는 시간당 60mm가 쏟아져서 호우특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됐죠.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의 장마철은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이런 비가 잊을만 하면 찾아올 텐데 시설물과 더 나아가서는 인명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작년에도 많은 비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비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들은 한국이 매년 수해로 고생을 하면서도 고쳐지는 점이 없다면서 이를 심지어는 국민성에 결부시켜 깎아내렸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이런 원색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있다지만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유난히도 화를 돋구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정작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쪽은 한국보다 몇 배는 심각한 상황이죠. 한반도에 찾아왔던 비구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하늘에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다 열흘이 넘게 비를 쏟아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죠. 서남부의 스촨성에서는 폭우에 약해진 집안이 꺼지면서 사람이 빨려 들어간 일도 벌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기도 했죠.
산시성에서는 엄청난 폭풍 후에 수십 미터짜리 송신탑이 지푸라기처럼 꺾여나갔습니다. 건물 옥상을 덮은 철제 지붕도 통째로 떨어져서 종이장처럼 휘날렸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야외 식당의 천막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비바람에 의지할 곳이 없어 천막 다리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천막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졌죠. 이런 상황이니 동네가 물에 잠기는 것 정도는 예산일입니다. 광둥성에서는 온거리가 물에 잠겨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흡사 워터파크의 물 미끄럼틀을 연상케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범람한 강과 하천이 합쳐서 45개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무려 49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이 주제 모르고 한국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땅이 너무 넓은 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남부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을 동안 어이없게도 북부 내륙에서는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40도 안팎의 폭염으로 농경지로만 남한 영토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20만 명과 가축 76만 마리가 식순환을 겪고 있죠. 가뭄이 어찌나 혹독한지 중국이 올해 식량 생산 목표치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대륙에서 윗동네는 펄펄 끓고 아랫동네는 물에 잠긴 상태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는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여럿 위치하고 있어 많은 중국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뭄을 겪고 있다 보니 남부지방의 상태도 모르고 그렇잖아도 뒤숭숭해서 심기가 불편한 한국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본격적인 장마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에서는 물막이판이 보급돼서 40cm 깊이의 침수 피해도 줄일 수 있게끔 각 가구의 대문과 반지하 창문 등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모래암을 채우고 작년 침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콱 막힌 빗물바지도 지자체가 나서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런 사회적 차원의 대비책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이번 폭우를 계기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년의 사태를 거울 삼아 올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를 욕하는 중국은 매년 한국의 피해가 우스워 보이는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는데도 나아지는 바가 없죠. 부디 중국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한국의 여러분들은 슬기롭게 장마철을 넘길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